넣으세요. 음, 음. 이거 들으면 하시죠? 재밌죠? 재미없으면 얘기하세요. 재미없으면 환불해서 가야 되니까. 들으면 하죠? 음.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합격자분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한 분은 8월 말까지 거의 9월 초까지 점수가 안 났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붙어오더라고요. 이번 시험, 아니요, 그래도 공부를 했었어요. 네, 됐었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여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자, 1번 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과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쓰고, 맞죠? 수익, 뭐라고? 임대 주는 거죠? 맞죠? 뭐다? 처분, 팔아먹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민법에서의 부동산이랑 요거 체크하시고,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맞죠? 협의 부동산 뭐였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좋습니다. 됐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참고로 법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만 얘기하고 정확하게 토지로부터 몇 메타 위까지란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땅을 샀어. 토지로부터 어디까지 위까지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없다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봅시다. 토지의 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야. 근데 이 밑으로 뭘 지나가요?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거. 강남에서 맨날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왜 지하철 공사해? 야, 한 개심도 이내야 보상해줘. 뭐다? 보상해줘. 야, 한 개심도를 벗어났어. 보상해 못해? 못해.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야. 만약에 정확한 깊이가 있다면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30m라고 얘기하면 미터 지우면 되지.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들 미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상하에 미친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나도 미치겠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집 위로 비행기 날아가요. 야, 우리 집 위로 지나가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왜? 우리 집에 피해를 입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공항동 이쪽은 일부 지역은 돈을 받아요. 혹은 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면제받기도 해요. 그 피해금을 줍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고. 그것도 맨날 싸우지. 야, 여기까지 주고 여기까지 왜 안 줘?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맞는 지문입니까? 예, 맞는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4번. 토지의 소유권은 공시는 뭘로 한다고요? 등기로 한다. 맞습니까? 네. 답은 몇 번? 5번. 왜? 1, 2, 3, 4가 다 맞으니까. 자, 근데 볼게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배웠어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잠깐만.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자, 독립 정착.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착물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에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건물이 되겠죠. 건물은 땅에 붙어 있습니까? 네, 정착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따로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독립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건물. 맞죠? 요거 나머지 네 가지는 뒤에 가서
더 배울게요. 이건 5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자, 다음. 요거 맞춰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토지 이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5번 먼저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빈지라고 한다. 맞습니까? 무슨 지죠? 토락지. 맞죠? 빈지는 뭐였어요?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실익은 있는 만조와 토지의 등록지점 사이의 토지다. 맞죠?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 5번. 무슨 지? 토락지. 됐죠? 이게 기출문제라고요. 1번 읽어보시죠.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부지 안에 건축이 가능한 택지도 포함이 되지만 뭐까지? 건축이 불가능한 도로나 하천 등이 포함됩니까? 네, 맞는 질문.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3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다. 맞습니까? 네. 4번 후보지 나왔죠? 임지, 농지, 택지 나왔죠? 임농택, 상호, 단해, 다른 지역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전환된 나오면 틀림. 되고 있는데 혹은 전환 중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요게 그나마 좀 쉬웠던 문제. 자, 불과 2주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풀어보시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건 풀어보시죠. 자,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대한 분류 중에서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관련 서비스업 아닌 거. 자신있게. 자신있게 틀려야 나중에 수정이 잘 됩니다. 답 몇 번? 3번? 다시 한 번만 더.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죠. 자, 맨 처음에 외워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관련 서비스 뭐가 있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맞죠? 투자, 자문, 중개, 및 대리, 감정, 평가, 분양, 대행. 맞죠? 다시 문제로 넘어보죠. 이게 가장 쉬웠던 문제. 다음 몇 번? 1번. 맞죠? 임대 및 공급업은 어디예요?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거죠.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맞죠?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는데 관리업은 주거용 관리와 비주거용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 몇 가지? 4가지.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 대행 이렇게 했다고. 됐죠? 오케이? 그럼 이거 아닌 거 골라라. 중개 및 대리, 감정평가, 투자, 자문, 분양, 대행. 임대 및 공급은 임대 공급업에 해당되는 거다. 다음 몇 번? 1번. 이었어. 이게 2주의 기출문제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운 것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가져왔어요, 문제를 오늘. 다 풀어보자고. 답은 1번. 이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기출 문제였었고요. 처음에 푼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이 중, 그 다음이 하였습니다. 자, 주택의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 방금 했던 거는 토지 용어 정리였었어요. 토지 용어 정리는 택지, 부지, 빈지, 법지, 선화지, 토락지, 뭐 공한지, 한계지, 공지 등등 있었어요. 이번에 뭐 본다고? 주택의 용어 본다고. 어디상? 건축법에 있는 주택의 용어. 됐죠? 자, 단독주택은 총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4가지. 처음에는 단독주택. 그래서 뭐다? 얘는 한 세대가 한 가구에 산다.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는 다중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자, 다중주택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중주택 별표. 저 보세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책 볼 필요 없어.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라고요? 660 이하라고요. 됐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자, 잘 보세요. 숫자가 깔끔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맞죠? 숫자가 지저분해요? 근데 이거 왜 지저분해졌는지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200평이었어요. 원래는 뭐라고? 200평이었다고. 이러면 쉽죠? 근데 지금 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200평 곱하기 얼마? 3.3 제곱미터 하니까 얼마? 662 나온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다중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층? 3개층이야. 됐어요? 몇 개층? 3개층. 자, 잠깐만.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3층과 3개층은 차이가 뭐예요? 이거 재작년 시험 문제에서 다 틀려봤어요. 소송이 죽는 줄 알았어요. 3층은요, 네가 사는 그 집이 3층이에요. 몇 층 사세요? 3층이요. 개층은요, 아파트의 층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개층이에요? 5개층이라고. 그러면 층 나오는 거랑 개층 나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고. 맞죠? 잘 보세요. 친구가 했어. 너 이 아파트 사니? 응. 너 몇 층 살아? 너 몇 층 살아라고 물어보죠. 맞죠? 몇 층 살아요? 3층 살아. 근데 물어보겠죠. 궁금한 거야. 우리 아파트는 꼭대기가 35층인데 얘네 아파트가 더 높은 것 같아. 야, 아파트 층수 몇 개야? 층수 몇 개야? 우리 아파트 40개 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감사받죠? 34회 시험 재작년 시험에서 이거를 다 틀려오더라고. 왜? 나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설명해 줬거든. 틀려오더라고. 층수와 계층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파트 사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맨 앞에 물어볼게. 몇 층 사세요? 9층 사세요? 아파트 몇 개층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 이분이 사는 아파트의 총 층수 개층은 20층이 20층이고 이분은 9층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그러면 이거의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얘가 아파트 층수가 몇 개층으로 이루어진 집이란 소리예요? 몇 개층? 3개층. 1층, 2층, 3층.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2층에 살 수도 있고 1층에 살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다? 개층이라는 거 정말 조심. 이거 3층이야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지문이라고. 뭔 3층이야. 네가 사는 그 집이 궁금하지 않다고. 아시겠죠? 그 층수가 몇 개 층인지를 몇 개를 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라고. 됐죠? 다중주택은 뭐라고? 바닥 면적 합계예요. 이거 건축 면적 나오고 대지 면적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항상 다 바닥 면적이 아시겠죠? 바닥 면적 합계가 몇 개층? 3개층. 660 이하고 몇 개층? 3개층 이하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살아요? 학생이나 직장인. 다중주택 누가 살아요? 학생과 직장인. 그래서 다중주택은 뭐만 나온다? 사람만 나와요. 사람만. 뒤에서 또 볼 거예요. 다중주택은 누가 산다고요? 학생과 직장인. 됐죠? 학생은 공통이에요. 뭐만 잘 외워라. 직장인만 잘 외워라. 직장인 어디 산다고? 다중주택에 산다고. 아셨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소리는 이 말이에요. 욕실은 실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됐죠? 밥 먹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취사, 시설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다중주택에서 직장인이 회사를 갔다가 퇴근 집에 왔어요. 씻는 거는 내 방에서 할 수 있어요? 머리 감고 씻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밥 해 먹는 거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 되겠죠. 그럼 취사실 없어요. 좀 더 싸겠지 월세가. 됐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다중주택이라고 한다. 참고로 구분 등기가 안 되기도 하죠. 됐죠? 그런 게 없으면 자, 다시 한 번만 더. 적어보세요. 자, 단독주택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종류까지 네 가지. 단, 다다, 공이에요. 첫 번째보다 단독. 두 번째는 다중. 세 번째는 다가구. 네 번째는 공간. 단독 공간 됐어요. 이건 필요 없고. 공간에서 정부 고유지 사는 거 공간 얘기하니까. 다중과 다가구를 구분해야 되는데, 다중주택에서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보지 말고. 적어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200평.
660제곱미터. 몇 개층이야? 3개층이야. 3개층이야. 됐죠? 누가 살아요? 학생과 직장인. 학생은 상수예요, 상수. 학생 그리고 직장인.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소리는 욕실은 다 있지만 취사시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실별로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함,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내 방에서 못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꼼꼼하게 다 나오더라고. 자, 세 번째. 다가구 주택입니다. 똑같아요. 단독은 똑같다고. 다 660, 660 똑같다고. 층수 몇 개? 3개층이야, 3개층이야.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다가구 주택이죠. 이게 중요해요. 몇 세대 이하인지, 몇 세대? 19세대 이하, 맞죠? 저한테 수업 들으시면 이걸 틀릴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구주택. 몇 세대? 19세대. 됐죠? 이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름? 이거 이거 알겠죠? 제 밴드에 가끔씩 막 5년 지났는데 교수님 다가구주택 19세대 막 긴 말이 막 와요. 그럼 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3년 전에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다가구주택 19세대 변함없나요? 맨날 물어봐. 네 하고 넘어가는 거지. 다가구주택 몇 세대? 19세대 이하. 됐죠? 19세대 이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단독주택의 특징은 바닥 면적가 660 이하예요. 층수는 3개층 이하예요.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이 살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소리는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취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거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다 똑같고 몇 세대? 19세대 이하. 됐죠?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독주택 종류는 다다공, 다중, 다가구. 됐죠? 다중, 다가구. 다중주택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 19세대 이하. 됐죠? 이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공동주택입니다.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요? 자, 주택의 종류는 단독과 공동은 아니죠. 건축법상. 단독 4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공. 맞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공동주택은 역시 4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아파트. 맞죠? 연립주택. 바로 외우면 안 돼요. 다 세대주택.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빌라죠. 그보다 기숙사. 기숙사 몇 가지? 2가지. 하나마다 일반, 하나는 임대형. 자, 그럼 잘 보세요. 공동주택. 요거 외우셔야 돼요. 물론 둘 다 외워야 되지만. 이걸 확실하게 외우면 되니까. 무슨 세대?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뭐라고? 연세대 기숙사. 어차피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에요. 됐죠? 고려대 말고 연세대 기숙사. 맞죠? 자, 잘 보세요. 대한민국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아요?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요? 압도적이. 거의 90%예요. 여기서 혹시 단독주택 사시는 분 있어요? 나 단독주택 산다. 거의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공동주택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됐죠? 자, 아파트. 됐죠? 로제에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5개층 이상이어야 됩니다. 5층 넘으면 다 아파트라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 아파트 말고 옛날 아파트, 윤수일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맞죠?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갔는데
내 여자친구가 401호에 산대. 근데 오빠 우리 집이 탑층이래. 그 노래는 아파트가 안 됩니다. 기다리는 너의 연립주택. 기다리는 너의 다세대주택. 우린 거기 쏘므로 봐야 되겠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이 넘니? 안 넘는데. 그럼 뭐예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가을대 숲을 지나까지 갔는데 갔더니 뭐예요? 기다리는 너의 연립주택인 거예요. 죄송해요. 다세주택인 거예요. 왜? 660을 안 넘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함부로 아파트가 가면 안 돼. 5층이 넘어야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갔는데 막 3층이래. 오빠 우리 집 탑층이래. 다중인지 다가구인지 봐야 되는 거지. 맞죠? 물론 이걸 수도 있겠지. 맞죠? 왜 4개층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아파트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다음에 안 할게요. 미안해요. 됐죠? 한 번만 하면 돼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됐죠? 자, 연립주택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니까. 나온다고 계속 얘기해도. 자, 연립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왜 무슨 말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건물들이 계속 붙어있는 거 연립이라고 얘기하죠. 왜? 연속되어서 기립, 서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크냐면 바닥 면적이 큽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라고? 660 초과라고. 그래서 200평이 넘으면 연립, 200평 이하면 다세대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공동 살잖아. 층수가 한 개층 더 높다고. 뭐에 비해? 단독에 비해. 단독은 다 몇 개층인데 3개층 이하. 공동 몇 개층? 죄송해요. 연립과 다세대 몇 개층? 4개층 이하. 됐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연립은 뭐라고? 660 초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연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군대에서 담배를 안 그럽니다. 연초라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연초. 연립 나오면 뒤에 지문에 초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왜? 660 초과니까. 아시겠죠? 됩니다. 그래서 연립은 바닥 면적 합계 몇 개층? 4개층. 죄송해요. 660 초과 몇 개층? 4개층 이하입니다. 자, 다세대주택은 아주 평범합니다. 공동주택이고요.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660 이하, 4개층 이하. 그래서 연립되어 있으면은 660을 넘는 거고요. 그냥 다세대 빌라면 660 이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있잖아요. 연립은 잘 없을 거. 대부분 다 다세대주택. 여러분 얘기는 빌라죠. 보통 그래서 200평 이상이 되는 곳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바로 없어지더라고. 없어지고 이렇게 행복주택만 올라오더라고. 행복주택.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였습니다. 연세대였습니다.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평범하다. 됐죠? 자, 기숙사는 다시 두 가지 나뉩니다. 기숙사. 자, 이쪽 보시죠.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다중주택이 있었고 이번에는 일반 기숙사랑 구분해야죠. 다중주택과 일반 기숙사. 다중주택은 잘 보세요. 살고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가 살아요? 종업원. 아까 우리 다중주택은 누가 들어왔었어요? 직장인. 그래서 학생과 누구? 직장인이었어요. 뭐만 나온다? 사람만 나온다. 됐죠? 근데 일반 기숙사는 누가 와야 되냐면 학생도 나오고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나와요? 장소도 나와요. 뭐 나온다? 학생 어디에? 학교에. 종업원 어디에 계신다?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장 기숙사란 말을 늘 쓰죠. 맞죠? 공장 다중주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야, 저거 공장 기숙사야. 맞죠? 그래서 기숙사는 기숙사인데 일반 기숙사는 뭐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뭐 나온다? 장소도 나온다. 그래서 사람 플러스 장소 둘 다 나오면 뭘로 보시라고? 일반 기숙사로 보시라고. 공장에서 누가 근무하신다고? 종업원분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아시겠죠? 여기 두 개가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섞어서 냈는 거예요. 됐죠? 헷갈리면 안 돼요. 다중주택은 누가? 학생과 직장인. 됐죠? 일반 기숙사는 누가? 학생과 종업원. 됐죠? 어디에 계시는데요? 학교 또는 공장에. 됐죠?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우리 요거 외워야 돼. 공장 기숙사. 무슨 기숙사? 일반 기숙사. 누가 계신다? 종업원분들 근무하고 계신다. 쉬신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요게 문제 키포인트. 자, 그리고 하나만 더. 11월 12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걸 잘 들어놓으면 나중에 되게 즐거워요. 자, 그 다음 뭐다? 다가 구주택.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 자, 다가구 주택 몇 세대이야? 몇 세대이야? 19세대 이하. 됐죠? 맞아요? 기숙사는 기숙사인데 왜 임대형이래? 그러면은 내가 기숙사를 임대하려면은 최소한 몇 개는 넘어라. 20실 이상은 되어라. 이게 포인트. 그럼 여러분 출제위원이에요. 이거 두 개 바꾸지 않을까요? 맞죠? 뻔하겠죠? 그럼 뭐다? 다중과 일반 기숙사. 맞죠? 다가구와 임대형 기숙사. 이거 두 개 바꿔서 맨날 낸다. 근데 맨날 내도 맨날 틀려온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해 죽겠는 거야. 다가구 여기 답이 있잖아. 다가구 다 간대. 몇 세대? 19세대. 19 다음 얼마? 20. 나 기숙사 운영하는데요. 여기 임대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몇 개 이상? 20개 이상. 19 다음 얼마? 20. 이거 18로 내도 다 틀려오고요. 이거 바꿔도 다 틀려오고요. 속이 상해 미치겠어요. 난 놓고 기숙사 답이 있잖아. 저한테 들으시면 이거 틀릴 수가 없다. 다가구 주택 몇 세대? 19세대. 그냥 쓰시면 되잖아. 그 다음 얼마? 20실. 제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힘들죠? 따라오셔야 돼요. 이 에너지로 쭉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에너지를 가야 여유있게 넉넉하게 합격한다니까. 아시겠죠? 잘 따라오세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저 보시죠. 다중주택 누가 살아요? 학생, 직장인. 맞죠? 일반 기숙사 누가 살아요? 학생 또는 종업원. 어디에 계세요? 학교 또는 공장. 무슨 기숙사? 일반 기숙사. 됐죠? 다가구 주택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 됐죠? 임대형 기숙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방이 몇 개? 20개 이상. 오케이. 이게 문제 나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출제위원회는 이걸로 되지 않겠어요? 평범하게 잘 안 낸다고. 맞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독과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여기 용어 정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볼게요. 이거는 밑에 거 보면 돼요. 자, 주택, 독립된 주거 형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 살고, 공동주택은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독립한다.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준주택. 자, 준부동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왜 준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등기, 등록에 공시방법을 쓰니까. 나의 자동차 무슨 증? 등록증. 맞죠? 자, 두 번째. 주택.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됐죠? 그럼 봐봐. 주택 외래잖아. 주택이 아니라고. 주택 외 건축물과 부도 토지돼요.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 아니에요. 근데 뭘로 쓸 수 있다고? 주거시설로 주택으로 쓰고 있다고. 됐죠? 뭐가 있는데? 기숙사. 대표적으로 준주택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 예, 얼마 전에 주병진 씨가 이렇게 소개팅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분 만나는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 주병진 씨가 사는 집이 노인복지주택이더라고. 엄청 비싸더라고. 막 20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노인복지주택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뭐다? 그리고 오피스텔. 됐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라. 1번 아파트, 2번 기숙사,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가정이용시설, 5번 오피스텔. 맞죠? 다음 몇 번? 1번.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준주택 몇 가지? 4가지. 잘 보세요. 기숙사, 오피스텔, 가정이용시설, 노인복지. 됐죠? 자, 지오다노 아니고 뭐라고? 지오다노 뭐라고? 준주택 뭐라고? 지오다노 아니고 무슨 단어? 기오다노. 지오다노 옷 알죠? 옷 알죠? 옷 알죠? 지오다노 아니고 뭐라고? 기오다노. 기숙사, 오피스텔, 가정이용시설, 노인, 복지주택. 뭐라고? 기오다노. 앞으로 거기 가서 옷 한번 사세요. 무슨 주택? 준주택. 그게 뭐야? 라고 하면은 주택 외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몇 가지? 기호단어 4가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됐죠? 자, 다음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는 이거를 도생이라고 얘기해요. 도생이라고 얘기해요. 몇 세대 미만? 몇 세대 미만? 3세대 미만. 여러분 그 영화 300 알아요? 그 스파르타 하는 거 집에 가서 봐요. 그 스파르타가 그 페르시아랑 싸우는 영화예요. 되게 유명, 그 몸짱 나와가지고 그분들 어디 산다고? 도시형 생활주택 사신다고. 거기 살다가 뛰쳐나와가지고 페르시아랑 싸우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걔한테 이렇게 창 던져 이렇게 옆에 맞잖아 이렇게. 맞죠? 물론 지긴 하지만 걔네가 뭐예요? 스파르타죠. 스파르타식으로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단기약은 어쩔 수 없어. 자, 이제 보세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다가구 주택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임대형 기숙사 몇 실 이상? 20실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이거 350세대 나와서 다 틀려오더라고. 속상해 죽겠다 진짜. 스파르타 몇 세대? 영화 300. 됐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서. 자, 무슨 말 요거 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시 가격 상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국민평수 84제곱미터를 파는데 맞죠? 요거 5억 이상 받지 마세요. 분양할 수 없습니다라는 법이 있어요.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건축업자예요. 내가 저 건물을 지어서 10억 받고 싶어요. 10억 받고 싶어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저거 지어가지고 5억 이상으로 분양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건축업자예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야, 씨, 5억 받으면, 씨, 야, 본전도 안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겠죠? 제대로 짓겠어요? 아무거나 막 짓겠어요? 아무거나 막 짓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 많이 지어졌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들어봤어요, 혹시 도생?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저는 자주 가는 곳이 노량진 쪽에, 여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전에서 아직 못 봤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입구에 그 위에 아파트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조금이라도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걔는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란 시험에 담은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건축업자가 건물 지어서 내가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30억이 됐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생 엄청 지었었죠. 건축업자들이 경기 좋을 때. 왜? 지으면 팔 자신이 있었으니까. 나 10억 보고 싶어? 뭐 12억 부르는 거지 뭐. 도생 지어가지고. 됐죠. 종류가 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뭐다? 소형. 근데 잠깐만요. 자, 잘 보세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이게 이번에 개념했어요. 이번에 개념했어요. 소형주택이 아니고 이쪽 보세요. 자, 이것도 재미있게 했어요. 뭘로 바꿨다?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됐어요.
아파트형 뭐라고? 주택으로 개정이 됐어. 자, 또 개정됐어요. X 하시고요. 자, 원래 소형 주택은 60제곱미터 미만이었어요. 층수도 4층 이상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이거 소형 아니에요. 아파트형이에요. 아파트형으로 바뀌기 얼마 됐어. 바뀌고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형에 가는 몇 개 층 이상 올릴 수 있어요. 5개 층 이상 올릴 수 있어요. 크기도 원래 60 미만이었는데 얼마로? 84까지 올릴 수가 있게 좋아진 거죠. 도시생활주택에서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공급해 보라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야, 나 이거 지어가지고 나 받고 싶은 가격 마음대로 받을래? 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준주택입니다. 주택 외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네 가지 기호단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 노인, 주택. 됐죠? 도시형 생활주택. 저보세요. 여기 보지 마, 저보세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맞죠? 분양가 상한제 있다, 없다? 없다. 종류 세 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요거 세 가지 했습니다. 맞죠? 이거 다 뭐, 이거잖아. 아, 연세대잖아. 아, 연세대잖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단지형. 됐죠? 이렇게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용어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가볍게 보는 거. 자, 이제 쉽게 설명합시다. 이제 힘든 거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올 거 다 했어. 요거 이제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설명해보죠. 여러분들, 정착물이 있고 정착물이 아닌 게 있어요. 설명해볼게요. 정착물인 것과 정착물 아닌 것. 최우선으로 봐야 될 것은 합이에요. 최우선 봐야 될 건 뭐라고? 합이라고. 자, 이거 동산이죠. 이거 원장님이 설치한 거죠. 맞죠? 근데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제가 원장님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합의했어. 가져가세요? 되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우선이다. 합의나 계약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건물이 부착된 방법이에요. 제거했을 때 손상을 주는 거예요. 손상이 없더라도 효용이 감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베이터. 제거 시 손상도 될 수 있고, 맞죠? 원래 엘베가 없는 건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죠. 맞죠? 근데 그 엘베를 다시 떼어낸다고. 그러면은 그 엘베가 없어짐으로 해서 건물 가치가 떨어졌죠.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란. 됐죠? 그래서 보세요. 제거했을 때 손상, 건물 외벽에 피해를 입히면은 정착물이에요. 없앴을 때 효용 가치가 감소하면 정착물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 카메라 이런 것들. 맞죠? 봐봐. 시스템 에어컨을 파내면 효용이 감소하니까는 정착물이겠지만 우리 달아놓은 TV, 카메라, 빔 프로젝트 이런 건 떼도 손상이 그다지 없죠? 뭘로 본다? 정착물이 아닌 걸로 본다. 그럼 교수님, 정착물이 아닌 게 뭔데요? 동산으로 본다고. 됐어요, 지금? 오케이? 응? 자, 물건 성격.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전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은행이 신규로 건물을 들어올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은행 맨 안쪽에다가 금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뭘로 봅니까? 정착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처음부터 일정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설치한 것. 우리 은행 들어올 때 처음에 맨 안쪽에 금고 설치하는 거. 정착물로 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 특정 목적 없이 만들었다. 뭘로 본다?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됐죠? 자, 그 물건 설치 의도. 누가 설치했다? 임대인이 설치했다?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했다? 정착물이 아닌 것. 똑같은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적어보세요. 이 둘 중에 뭘 외우냐면 정착물인 것을 외워야 돼. 자, 정착물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합의에 따른 게 원칙이에요. 정착물이어도
합의 보면은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건 됐고. 두 번째, 물감 부착 방법이 제거했었을 때 건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됐죠?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두 번째,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를 통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뭐다? 정착물이다. 은행 금고 같은 거. 처음에 들을 때부터. 세 번째, 임대인이 설치한 거.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원룸이 있어.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원룸이 있어. 이거 침대. 이거 뭐? 책상. 이거 에어컨. 이거 다 누구 거? 대인 거, 대인 거, 대인 거. 맞죠? 임대인이 다 설치해 놓은 이 원룸은 뭐라 그럽니까? 풀, 오브 원룸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풀옵션이죠? 이거 뭔데요? 정착물. 이거 뭔데요? 정착물. 이거 뭔데요? 정착물. 임차인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침대를 갖고 나가요? 몸만 쏙 나가요? 몸만 나가죠. 그래서 몸만 들어왔다가 몸만 나가면은 다 임대인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착물을 봅니다. 됐죠? 반면에 내가 집에 좀 돈이 가난해. 결혼했으면 그런 적 있었어요. 불쌍하게 막. 그 요 알아요? 요? 그 요라고 얘기해요. 그 두꺼운 이불. 담요. 담요라 그러죠. 까는 건 요, 덮는 건 담요. 맞나요? 그 결혼생이 들어왔는데, 그, 옵션 없는 데 들어간 거야. 막, 올라올 때 막 이불을 막 싸질머지고 오고, 막, 여기 막 요를 깔고, 막, 담요라고 얘기할게요. 담요를 깔고, 맞죠? 책상도 없이 막, 책상도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케아 같은 데 사는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거 막 가져와, 책상 들고 왔어. 결혼생이 나갈 때 들고 나가요? 냅두고 가요. 들고 나가죠.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잘 보세요. 풀옵션이면 다 임대인 정착물인 거예요. 노옵션, 옵션이 없어요. 다 뭐예요? 동산인 거예요. 내가 들고 들어온 거 들고 나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막 담요 막 그 트럭에 1톤 트럭에 막 싸가지고 막 4만 얼마 주고 막 싸가고 막 그랬어요. 됐죠? 이해되죠?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됐죠? 자, 그래서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좀 빈도가 적다는 거. 자, 그리고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독립정착물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자, 토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돌담 토지에 붙어 있습니까? 네. 축대 붙어 있습니까? 네. 도로포장 땅에 붙어 있고요. 교량, 다리 다 토지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에 붙어 있긴 한데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독립된 성격을 가진 놈들이 있어요. 아까 있죠? 첫 번째로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나무예요. 근데 어떻게 공시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등기하면 우린 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임목.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거래할 수 있죠. 나한테 되게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심어놓은 나무예요. 돌아가셨어. 나한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맞죠? 나중에 내가 이 나무를 우리 동네로 옮기고 싶어. 파서 오는 거예요. 맞죠? 정착물이지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응.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요거 설명. 명인방법 갖춘 수모,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가시. 명인방법. 자, 어렵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명인방법이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수원 가서 펜스를 쭉 돌아보다 보면은 그 과수원에 대한 정보가 쭉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소재지, 뭐 소유자명 있었던 거 혹시 보여요? 그것이 명인방법이에요. 그럼 그 명인방법을 왜 쓰냐고요? 땅 주인과 그 나무에 열린 열매나 나무의 주인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감 잡았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토지 주인은 A씨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우리 아버님이 심은 나무야. 난 되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게 B 건데 이 B가 이 나무를 뭐였는 거예요? 등기한 거예요. 됐어요? B의 이름을 등기했다고. 그럼 이 등기된 나무는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명의 방법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명의 방법 아주 수목이죠. 맞죠? 수목이하고 수목의 집단도 돼요. 그래서 상관없어. 그래서 뭐다? 이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써두는 거지. 누구 거라고? B 거라고. 뭐라고? 이름표를 써두는 거지. 그래서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감 잡았죠? 오케이? 자, 나무는 두 가지예요. 등기하면 임목, 명의 방법을 갖추면 수목. 됐죠? 자, 근데 또 명의 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 봐봐. 자,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입니다. 됐죠? 자, 미분리 과실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나무에서 따지 않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미분리 과실.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내가 여기다가 뭘 키웠다? 사과나무를 키운 거. 누가? B라는 사람이. 됐죠? 이 사과나무 누구의 노력으로 사과가 열릴 거예요? B의 노력이죠. 그럼 이 사과 팔아먹을 때 A한테 허락받아요? 아니요. 허락 안 받고 따로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왜 그 음료 회사 같은 데서 왜 과채 음료, 그 과일 채소를 파는 경우 있죠. 뭐 CJ 이런 데서 얘네들은 한 곳에 이 과일 농장을 따로 통째로 사버려요. 그리고 뭐 자기네 사람들 보내기도 하고, 아무튼 그걸 열심히 기르는 거예요. 땅주인하고 다르게. 땅주인한테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다? 명명을 갖춘 미분리 과실. 이 사과 A 거예요? B 거예요? B 거죠. 땅에 붙어 있지만 따로 거래할 수 있죠. 토지 한 개 팔 필요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따로 거래할 수 있다. 건물. 두 번 나무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등기하면 임목, 명의 방법을 갖추면 수목. 근데 명의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 뭐다?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그거 잘 보세요. 자, 독립정착물 네 가지.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등기된 임목, 그리고 나무 한 가지 더 있어요.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 그거 잘 보세요.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됐죠?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이게 뭐라고?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 자, 근데 자 보세요.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자, 잘 보세요. 이름표를 붙여내 사과에.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는 노래가 두 곡이에요. 첫 번째는 내 나무에 한 번. 두 번째는 내 사과에 한 번. 다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됐죠? 감 잡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농작물. 정확한 표현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자, 설명 안 어려워요. 정당한 권한이 무슨 말이냐? 허락을 받거나 월세를 내거나. 그래서 우리 이걸 토지 임대료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지대를 내고 정당한 권한 얻었죠? 내가 땅주인한테 요 땅 쓸게요 라고 얘기한 거야. 내 땅 쓸게요 라고 얘기한 거야. 월세 냈어요? 타인 토지. 내 땅이에요? 남 땅이에요? 남 땅에서 A의 토지에서 맞죠? 재배한 거예요? 아직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 농작물. 예를 들어 볼게요. 배추. 잠시만. 배추. 오케이. 배추. 그래서 햇볕 받는 요 부분 좀 파래. 맞죠? 그리고 밑에는 좀 노래. 그리고 알배추는 속이 좀 노래. 정확하죠? 이 배추 땄어요? 안 땄어요? 안 땄죠? 누구의 노력을 흘렸어요? B의 노력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A의 토지에서 재배 중인 아직 안 땄어요? 재배 중인 농작물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없다고?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
독립정착물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나무. 나무인데 등기하면 imo. 이름표를 붙이면 수목. 또 이름표를 붙입니다. 어디에? 사과에. 맞죠? 마지막, 농작물. 맞죠?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재배 중인 농작물입니다. 근데 잠깐만. 좀만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경우가 나왔더라고. 정당한 권한이 없었어요. 이게 뭐 그냥 가져봅시다.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인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들어갔다는 소리 얘기겠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야산 같은 데 가보면은 야산의 입구 쪽에 불법적으로 뭐라 그러지? 그 산에서 나는 것들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본 적 있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이것이 성숙한 농작물이라면 성숙된 농작물이라면 독립으로 봅니다. 즉 뭐다?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요. 자,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비록 불법적으로 이 토지에 들어왔지만 토지 주인이 이 농작물이 다 자랄 때까지 주의 감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뭘로 본다고? 따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땅에 들어가가지고 배추를 심은 거예요. 오케이? 뭘 안 받고? 허락을 안 받고 불법으로. 근데 이 배추가 다 자랐단 말이에요. 누가 다 자랐어? 이거 따로 내 걸로 가져가서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요? 네, 있다고요. 민법에서 대법원 판에서 뭐라 그랬냐? 이 농작물이 다 성숙될 때까지 토지 주인은 주의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온 겁니다. 합리적이죠? 그러니까는 땅 가지고 있으면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 시골에 있는 제 땅도 다른 분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 네이버 지도를 봤어요. 다른 분이 목재 쌓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주의 관리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제가 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이제 목재 쌓아놓고 인분 쌓아놓고 거름 쌓아놓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웃고 말아요. 네이버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아시죠? 그 네이버 지도 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이런 거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보면 되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독립정착물은 땅을 팔아도 땅과 같이 넘어가요? 땅과 같이 안 넘어가요? 땅과 같이 넘어가지 않는다. 토지와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 토지와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 자, 근데 이 종소정착물은 뭘로 본다?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팔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돌담, 축대, 도로포장, 가림 등등. 아시겠죠? 자, 제주도 갔는데 땅을 팔았어. 근데 그 땅에 돌담이 있었어. 이 돌담 내 거야 라고 우겨요, 못 우겨요? 못 우긴다고. 팔렸다고. 땅 주인, 땅 팔린 매수자에게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린 요거 알아야 돼요. 독립정착물 몇 개? 4개. 요거 두 개는 같은 나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 나무,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집어넣겠지. 돌담 이런 거 집어넣겠지. 됐죠. 자, 빈출 핵심 지문입니다. 요거는 다 옳은 지문이라서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업데이트도 또 해와가지고 한번 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무슨 경기? 법경기. 법경기.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다시 한 번 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3가지. 3가지 뭐죠? 법, 경, 기. 법률적 개념에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뭐?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뭐가 있었어요?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뭐가 있었죠? 토지 및 규정창물.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규정창물 받고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맞죠? 경제 개념 5가지가 있었죠?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시오 붙는 거. 맞죠? 돈, 생소상. 맞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측면.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같고? 물, 리적 개념과 같고. 맞죠? 몇 가지? 4가지.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네 가지 뭐 있었죠? 밥 안 해서 그래. 환자, 위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부끄럽든 모르든 괜찮아. 오늘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환자, 위간 하시면 됩니다. 여보, 비술적 개념이야. 아시겠죠? 뭐다? 환경자연, 위치, 공간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민법상 부동산은 우리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정착물. 종속된 게 있었고, 독립된 게 있었죠. 독립정착물 중에서 네 가지가 있었죠. 방금 했죠? 건물, 나무, 미분리, 과실, 그리고 농작물. 됐죠? 요거 함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고, 환자, 위, 간이었습니다. 다 퀴즈 지문이에요. 준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아니지만, 뭘 하기 때문에? 등기에, 등록에 공시방법을 쓰기 때문에 부동산에 분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등등. 됐죠? 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주상 복합 아파트를 기억하시라고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경계 또는 좌표를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답 나왔죠?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뭘로 씁니까? 붓으로 씁니다. 무슨지? 필지 좋습니다. 됐죠? 자, 해보세요. 주, 상, 공으로 이용합니다. 무슨지? 무슨지? 택지, 건축 가능한 토지. 무슨지? 택지. 맞죠? 자, 택지, 농지, 산지, 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번에 나왔던 문제. 상호 나왔죠?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맞죠? 상호 나왔잖아. 뒤에 뭐 나와야 돼요? 후보지에 해당한다. 알겠다. 됐죠?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얘기한다. 됐죠? 이게 자주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2주에 나왔던 문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단, 다다공. 다음 몇 번? 단, 다다공.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3번. 맞죠? 왜? 얘는 단독주택이니까. 아파트 무슨 주택? 공동주택. 연립 무슨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 무슨 주택? 준주택. 다세대 무슨 주택? 공동주택. 다음 몇 번? 3번. 2주에 나온 기출문제. 이런 거 틀려올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맞죠? 아, 연세대 끝. 왜? 공동이니까. 기호단어. 무슨 주택? 준주택. 단주택 한 번 몇 번? 한 번. 단주택 뭐? 단, 다, 공, 다중, 다가구. 됐죠? 자. 이 문제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정착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설명해드릴게요. 국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논 옆에 가면 이렇게 인공적인 수로 보이시죠? 물 흘러가라고 나오는 수로 보이시죠? 맞죠? 요즘에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꽂아놓더라고. 이렇게 물 흐르더라고. 이렇게 맞죠? 이거를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놔두기를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시골에 가시거든 논 옆에 이렇게 콘크리트 만들어서 이렇게 물 흐르는 곳이 있으면은 국어군 하시면 됩니다. 국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국어라고 들어요. 국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다년생 식물. 이거 뭐냐면 올해도 피고 내년에도 피고 내년에도 핀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됐죠? 왜? 노력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1년생 식물은 뭘로 본다? 동산을 봅니다. 근데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됐죠? 국어도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건 에피소드가 있었어. 가식
무슨 말이에요? 가식 무슨 말이에요? 어머 순대 징그러워요. 이게 가식이에요? 어머 돼지 발 못 먹겠어요. 이게 가식이에요? 가식 무슨 말이에요? 임시로 심어둔. 맞죠? 임시로 심어둔. 임의로 심어둔 수목. 이거 뭘로 보는 거예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판이 있어. 나중에 옮겨 심으려고. 됐죠? 다음 몇 번? 3번. 정착물 아니다. 뭐다? 얘는 동산이다. 됐죠 지금? 얘는 다 뭐야?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정착물인 거예요. 교란 남자 따라 안 할게요. 아시겠죠? 가식 중 수목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됐죠? 요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특히나 이렇게 젊은 친구분들이 가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모판을 설명해도 좀 모르겠대. 임시로 심어둔 수목. 나중에 옮겨 심기 위해서.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그거 막 이렇게 막 차에 실어가지고 막 나르고 막 그래요. 동산이니까 옮길 수 있는 거겠죠. 자, 32의 기출문제. 자, 잘 보세요. 답을 빨리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다중주택은 사람 누구 나와야 돼요? 학생 봐. 직장인. 사람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문제 3번 봐봐요. 장소 나왔죠. 다중주택 아닌 거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야? 기획서에 대한 설명이야. 장소가 왜 나와? 다중주택은 뭐가 안 나온다? 장소 나오지? 안, 는, 다. 뭐만 나온다? 사람만 나온다. 누구? 학생과 직장. 맞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반 기획서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편하지만은 나중에 문제에서 보면은 되게 빽빽하게 길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문 읽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했잖아.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것은 아씨 문제 이렇게 길어. 한개정주택으로 이렇게 풀거든요. 줄 계속 그어. 오케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맞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그거 희미하게. 희미하게 체크해. 2번. 돈 주고 선택 같잖아. 이건 확실해. 교수님이 실별로 욕심은 있지만 취사실은 없다고 얘기했어. 오케이, 이건 맞아. 이건 맞아. 3번. 읽었는데 모르겠어. 좀 애매해. 4번. 처음 보는데? 5번. 3번. 이렇게 풀면 그나마 다행이지. 5번이 다른 지문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민하기 시작해.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거 찍어. 그리고 틀려와.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답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찍어야 된다. 다중주택, 장소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음 몇 번? 3번이라고. 이게 조례에 나오는 거라서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읽어볼게요.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조례로, 조례까지 공부하면 머리 터집니다.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 등 크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법의 건축 조례에 나옵니다. 당연한 소리. 근데 이거까지 배우면은 범위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다? 요거 과학에 틀린 거. 다음 몇 번? 3번.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다. 다중주택은 장소 안 나온다. 됐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이해했습니다.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감정평가 기출도 있는데 봅시다. 층수가 몇 개 층이에요? 4층이래요. 어머나! 4개층 4층이네요? 근데 이것도 층수를 세는 기준 될 수 있나요? 네, 층수 될 수가 있어요. 층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일부러 기준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맞죠? 뭔 없다? 지하와 뚫백 없다. 그러니까 뺄 곳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층수에서. 층수 몇 개? 4개.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은 3개층 이하. 공동은 4개층 이하. 그럼 어디서 골라야 돼요? 공동주택에서 골라야 되겠죠? 맞죠? 공동주택 뭐였죠? 연, 세대, 기숙사. 맞죠? 연립이나 다세대여야 되는데, 맞죠? 바닥면 작격 얼마라고? 600이라고. 200평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죠? 맞죠? 610 못 넘었죠? 층수 4개 층이죠? 그럼 몇 번? 4세대 주택. 연립이면 660을 넘어야 되겠지. 됐죠? 이런 문제가 초고난이도 문제가 나온다. 미치겠어. 이걸 왜 못 푸는 거야, 도대체? 자, 진짜 감정평가서 봅시다. 볼까요? 뭐 이딴 문제를 내. 여러분, 잘 봅시다. 바다면 적게 얼마? 1000. 그럼 몇 번? 연립 끝. 야이씨, 장난하나. 바다면 적게 610초가 얼마? 연립. 잘 보세요. 이거 문제, 요 문제 달라요. 아까는 지어와 필터가 없고 4개였죠. 이번에 뭐가 있냐면, 1층을 필로티로 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층수에서 제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소리입니다. 층수에서 제외.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로티가 뭐냐면, 우리 왜 빌라 같은 거 가보면 이렇게 기둥 세워놓은 거 있죠? 맞죠? 여기 주차장 쓰잖아. 이게 필로티예요. 1층을 필로티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2층, 3층, 4층, 5층. 몇 개 층이에요? 4개 층. 필로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하나, 둘, 셋, 4개. 바다면 적게 얼마? 1000. 끝. 연립. 답은 3번입니다. 감정평가 대충. 극악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넘는 경우. 이렇게 나온 경우는 잘 없겠죠. 근데 대비는 하셔야 되겠죠. 됐죠? 자, 토지의 자연 특성은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오늘 OT까지 하고 내용 좀 배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했던 거 잠깐만 볼게요. 그냥 가면 안 돼. 항상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 나오니까. 자, 가볍게 볼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3가지. 개념 챙겨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3가지. 뭐가 있었죠? 법, 경, 기. 법률적 개념은 몇 가지? 2가지. 모르면 저보고 읽으세요. 몇 가지? 2가지. 좁은 의미의 협의. 뭐였죠? 협의 부동산 뭐였죠? 토지 및 규정창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더하기 준 부동산.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준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등기, 등록에 공시법을 쓰니까요. 맞죠? 경제 개념은 5가지였었어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맞죠?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같은 말이고 4가지가 있었어요. 환자, 위관, 환경, 자연, 위치, 공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중 경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됐죠? 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됐죠? 토지 용어 정리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내용이 너무 많아요.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유유지, 휴안지, 빈지, 법지, 나지, 건부지, 공지, 공안지, 한계지, 유휴지 등등 다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한자로 다 풀어드린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필지, 획지 등까지. 그리고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을 보는 건데 원래 정착물 보는 기준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거나 맞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에 따르는 거고 처음부터 설치됐거나 제거했을 때 손상이 생기면 정착물, 손상이 안 생겨도 효용이 감소하면 정착물, 임대인권은 정착물, 나머지는 다 정착물이 아니다. 임차인이 가져오거나 제거해도 손상이 안 생기거나 처음부터가 아니라 임시적, 일시적으로 설치해두면 다 정착물이 아니다.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가식 중인 수목이 동산으로 본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착물을 썼고요. 주택의 분류는 단독과 공동이 있습니다. 단독은 몇 가지? 다다공. 다중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몇 개 층 이하? 3개 층 이하. 됐죠?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고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소리 무슨 말이에요? 씻는 거는 내 방에서 할 수 있지만 밥 해먹는 것은 못 해먹을 수도 있다. 맞죠? 실별로 욕실은 실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 됐죠?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몇 개 층? 3개 층 이하이고 맞죠? 몇 세대? 19세대 이하. 됐죠?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연립주택 몇 개층 이하? 4개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연초. 기억나시죠? 다 세대주택. 아주 평범해요.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기숙사는 누가? 학생과 종업원. 어디에서? 학교나 공장에서. 맞죠? 요거 나오면 일반 기숙사. 그래서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온다.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몇 개 이상? 20실 이상. 다가구 주택이 19개 이하였으니까는 임대형 기숙사는 20개 이상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독과 공동이었고요. 부동산업에서 우리 개정된 거 맞게요. 관련 서비스업. 임대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공급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했다면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은 두 가지밖에 없죠. 뭐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기타 관리 있다 없다? 없다. 기타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은 네 가지였죠. 첫 번째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 대행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는 속도를 양보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천천히 해보니까 나중에 문제 푸는 속도를 못 메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점수가 남아 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속도로 푸시면은 학교는 뭐 100점 맞을까봐 두려워해야지.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100점 맞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다 맞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만점 몇 점이냐면 80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 수강생 뭐라고 혼을 냈어. 왜 더 맞아오냐고. 막 85점씩 맞아오더라고요. 미치겠어요. 더 맞으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푹 쉬세요. 괜찮아요. 푹 쉬시고 이런 게 학개론이구나. 안 먹으시고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월과 12월은 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면은 1월달에 가서 기본서를 다시 반복할 때 제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기 같은 것처럼 다 들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11월, 12월은 따로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쉬시고 그냥 뭐 생각나면 환자 위관 한번 하고 아시겠죠? 3번 생소상 한번 하고 아시겠죠? 이름표를 붙여 네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 네 사과에 이런 거 마시고 아시겠죠? 그런 거 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다 정하고 싶으시면은 수업을 한번 더 들으셔라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앉아서 하지 말고 틀어놓고 있잖아요. 틀어놓고 그냥 딴 거 하세요.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청소하고 틀어놓고 이렇게 뭐 이동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되게 많이 남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의 특성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지식의 즐거움과 그리고 좀 남는 거 있게 돌아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